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우리 여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법부 쪽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. 고영신 TV에서는 왜 나를 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조지나 이렇게 계속 비난하나 비판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처리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? 네.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그 출장 조사를 했더라고요. 예. 임겸을. 이른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그 거짓말 예. 해명 사건 예. 그것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인겸 서울 가장법원장을 불렀는데 안 오는 모양이죠. 내가 검사 앞에 가서 판사가 그것도 법원장이 법원장에다가 법원 행정처 차장을 차장까지 지낸 사람이 갈 수 없다 그런 모양이죠. 그러니까 찾아가서 했나요? 어디 딴 데서 온 것 같아요. 김인겸 차장은 예. 지금 원장은 저하고도 같은 방에서 근무까지 한 사람이에요. 그렇습니까? 아주 사람 괜찮아요. 점잖고 괜찮은데. 능력 있으니까. 그렇죠. 법원장도 하고 더군다나 법원 행정처 거기 차장까지 대법관 1순위입니다. 예, 사실 그러니까. 옛날 같으면은 그렇죠. 법원 행정 차장 했다면 그런데 아마 그 김인겸 그 당시 차장은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임성근 부장의 사표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명백하게 어떤 피의자라기보다는 어떤 참고인에 불과합니다. 만일에 참고인은 이렇게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는 가끔 있어요. 조사하다 보면 이 공무 관계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김인겸 지금 원장이라고 그럴게요. 원장은 그 당시 한 역할은 뭐 차장이 그 같은 고등부장인데 더 임성근이가 1년 선배입니다. 그렇군요. 고등부장으로서는 연수는 17기, 18기니까 김성근 부장이 17기고 김인겸 차장이 18기거든요. 부산 고급 부장판사 했던가요? 임성근. 그렇죠. 그것도 하고 그다음 이 김인겸 차장은 아주 잘 나가는 자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1년 그 선배 아닙니까? 임성근 부장이.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사표 받아 가지고 대법원장한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대법원장하고 김인겸 그 당시 차장이 뭐 공모 관계 있다거나 뭘 도와줬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이 정도로 명백하게 참고인에 불과하면은 본인이 안 나오겠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. 좀 공모 관계가 의심되고 이러면 할 수 있죠. 안 나오면 체포영장까지 할 수 있. 제가 볼 때는 좀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게 2020년 4월에 이 김겸 차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가 사표를 낸다.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꽁고문 소식이 되니까 12월 또다시 김 차장 찾아가서 정기이사한테 나는 떠나겠다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면담이 또 거부가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김인겸 차장의 그 역할은 아니고요. 김인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했을 겁니다.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. 그 사람 차장님이 좀 알아서 좀 정리를 하시지 그걸 꼭 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까?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않을 거고요. 김명수가 분명히 만나봤자 본래는 사표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말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일정이 바쁘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표 그냥 종이에 가져왔으면 됐지. 내가 무슨 사실 대법원장에 사표 제출하고 면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사표 내면 뭐 받아주냐? 거의 받아줄 거고 또. 사표를 내면은 판사들도 다 받아줍니까? 뭐 이번에 아주 이제 설득을 하는 경우는 있죠. 특별한 경우에. 근데 대부분은 받아줍니다. 왜냐하면은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은 경우는 나가면 곧 이거는 뭐 진짜 길거리에 나가는 건데 이 판사들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대부분 변호사를 하겠다. 변호사 하려고 그런 그렇기 거죠. 때문에 이게 뭐 안타까운 면 이런 게 진짜 법원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 몰라도 다 받아주는데요. 그래서 아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만나는 관례도 없다. 그랬을 겁니다. 자기고 또 임성근 부장의 그 말할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만나봤자
이때 꼭 좀 빨리 사표 처리해 주십시오. 이런 말 할 거니까 그 만날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인겸 차장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도 안 하고 야 이렇게 전해라. 그 대법원장하고 차장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. 그러겠죠.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은 같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배도 비슷하고 그렇게 막 시키고 할 수 없는데 차장은 고등부장 또는 법원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군요. 대법원장의 어떤 동등한 그리고 비슷한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상명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저는 김인겸 차장은 아마 전달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김인겸 차장을 갖다가 어떤 피의자가 될 정도로 범죄 혐의를 두기는 아주 힘들었다.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한 거고, 뭐 김인겸 차장은 뭐 별다른 말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아마. 그냥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더라. 예. 그런데 결국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5월 22일 날 예.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?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게 녹취가 되리라고 녹음이 되리라고는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국회에다도 그런 일 없다고 또 공문도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딱 녹취록이 나오니까 아주 김명수도 멘붕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녹취록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. 예. 그런데 마치 자기를 거짓말쟁이처럼 거짓말쟁이로 막 모니까 몰아갔죠. 그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를 예. 꺼냈던 거죠.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래가지고 거짓말 명수로 된 거 거짓말 아닙니까? 명수. 예. 별명이. 그때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들은 참고인 조사만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8월에 네. 임성근 부장판사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김명수 조사는 안 한 아직 안 상태. 했죠. 결국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어떻습니까? 참 이런 현직 경우는. 대법원장이 예. 자리에 있는데 그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방문 조사건 무슨 조사건 왜냐하면 검찰을 갖다가 기소하면 판단하는 기관의 수장인데 그러니까 참. 이게 참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9월이거든요. 다행히도 9월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예. 공소시효도 아직 멀었고. 그때까지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직권 남용이거든요. 본인은 뭐 국회의 탄핵 때문에 내가 받아주면 안 된다 하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고는 대법원장의 직권이지 권한이지 예. 무슨 국회에서 탄핵 때문에 받아주지 마라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예. 이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 탄핵 운운했으면 자기 직권으로 한 사람을 갖다가 탄핵의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자기 직권을 행사한 거예요. 예.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예. 그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직권 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때 시민단체도 했습니다만은 직권 낭명, 직무유기,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동안 묵혀놨던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도 소환해갖고 참고인 조사 벌이고 그랬을 때는 그때 나온 얘기는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. 그러면은 연말쯤 해서 좀 물러나셔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도 좀 개혁을 하도록 사법부도 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퇴진 조금 빨리 하는 거죠. 6년 중에 한 5, 6개월이든 7, 8개월이든. 한 9개월.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나 임기 다 마칠 거야. 그럴 것 같아요. 김명수 대법원장이야 지금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대법원장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방패라고 우리 갑옷이라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똑같은 거예요.
대법원장이란 지금 가복과 방패가 있으니까 예. 지금 자리를 갖다 지키고 검찰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예. 딱 끝나는 순간에 뭐 법원 개혁을 위해서 용태 뭐 이럴 거 말은 좋은데 그렇지만 본인이 곧 지금 피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거의 명백한 사건이거든요. 어떻게 예, 보면. 그러니까 너무 명백해서. 그러면은 뭐 그게 큰 뭐 처벌이야 크게는 안 받을 겁니다. 그렇죠. 뭐 징역형을 받거나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처벌될지 아마 기소유예 해줄지도 몰라요. 그렇지만 그런데 양성태 전 대법원장 보니까 마음 먹고 달라드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갖고 그것만 그러네요. 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넓히거든요. 예, 이게 예. 마음 먹게 되면은.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의지인데 예. 그래 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그 문재인 정권은 있죠. 제가 볼 때는 뭐 사법부고 뭐고 어떤 이념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한다는 취지로 예. 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식은 아니에요. 예. 고집이 좀 세다 뿐이지. 그렇죠.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고집 센 거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용감한 거는 있죠. 예.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당시에도 제가 종편에도 나오고 다 했을 때지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속시키는 순간에 사법부는 무너집니다.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. 대법원도 청와대에서 전화하면 어떤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. 예. 그러면 일반 1심 재판에서도 국민들은 이 법관이 외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게 됩니다. 당연히죠. 그래서 대법관이 좌우되는데 뭐 일반 판사들이 말할 것도 그래서 없죠.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구속시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지금까지도 재판받고 있던 그러니까요.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2대에 걸쳐서 뭐 구속하고 이런 좀 무도한 일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요. 예.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그 상권의 한 축인데 이걸 함부로 구속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. 아주 대역죄를 저질렀으면 몰라도.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큰 벌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 결과가 밝혀지고 뭐 기소유예가 되든 뭐 이렇게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의 뭐 사회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게 되거든요. 지금 고 교수님이 지어낸 별명인지 몰라도 거짓말 명수 아닙니까? 네. 법관이 거짓말을 갖다 밥 먹듯이 한다는 이미지를 주면요. 이거 재판 못 합니다.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지금 하루라도 늦춰야 돼요. 예. 그래야지 그동안 또 상황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이재명이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사회가 뭐 촛불 집회인지 횃불 집회인지 일어나고 막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그걸 노리는 것 같아. 끝나고 나면 그때 이번 9월쯤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거 아닌가.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결국은 그 상고 법원을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. 그것 때문에 로비도 좀 하고 법원 행정처 동원해서 대통령한테 로비한다고 하다가 또 대통령한테도 로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입장을 좀 반영을 해주고 그게 이제 재판 거래로 돼가지고 그러니까요. 여러 사람들이 판사들만 해도 뭐 100몇 명인가가 불려가고 재판받고 아유. 그랬지 않습니까? 검사들 앞에 가서 수모를 당했죠. 예.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저는 최근에 그 인사도 보면은 인사 알바기를 조금 해놓고 나가겠다. 그래갖고 중앙지법에서 대개 이제 무슨 큰 사건 다 하죠. 재판이 벌어지면 김명수 본인도 네. 중앙지법에서 할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예. 그 지법원장도 자기 사람으로 그렇죠. 딱 심어놨더구만요. 그러니까 인사 알바기 하고 지적 알바기. 누구하고 비슷하네요. 그렇게 알바기 해가지고 하는 지금 물러나서도 최소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. 그런 거 그렇죠. 아닌가요? 작년 12월에 만일 사표 냈으면 예.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중앙법원장 인사도 새 대법원장이 할 거고. 그러니까.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.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. 예. 임성근 부장의 그 사표 안 봐줄 때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요.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계속 뭐 사퇴하라고 시위 벌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걸핏하면 쫓아가고 그랬는데도
국권이 버티잖아요. 그냥 아무 네. 말도 않고 들락날락만 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그 시위하고 부끄러움을 갖는 거는 보수 쪽은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진보 쪽은 오히려 그러면 그럼요. 더 내가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.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. 이재명 대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나오는데도 신작 소설 그만 쓰라고 하고 대선에서 저 갖고 패자가 오라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? 오라면 가야죠. 아니 범죄 행위하고 대선 패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 싹 연계시켜 가지고 마치 대선 패배해 패배 갖고 때문에 무슨 자기가- 보복 당하는 네. 것처럼 이렇게 감성팔이를 탁 하고 그러니까 나서지 않습니까? 김기현 의원이 그랬던가요? 그 말은 보면 대선 지니까 자기가 핍박받는 줄 하면 그럼 대선 이겼으면 다음 없던 걸로 되겠네 그랬더라고요. 한동훈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? 한동훈 장관이 그랬습니까? 예. 네. 어쨌든 뭐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이 이렇게 바로 이제 거의 김인겸 가정법원장까지 조사를 한 거 보면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. 아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사건이라서 이제 이 중앙지검에서 네. 이 처리를 언제 하느냐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방식이 문제겠네요.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지. 김명수를 끝까지 그냥 임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예. 처리에 아마 사법 처리에 그렇게 할 들어갈지 예. 아니면 지금도 계속 알박기 하고 대법원장 또 추천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? 예, 예. 앞으로도 그런 데서 딴짓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네요. 글쎄. 한번 부르실까요? 근데 저는 뭐 하여튼 합리적인 제 검찰이고 한다면은 예.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야비한 일은 안 야비한 할 일은 것 안 같아요. 합니다. 예. 정도로 할 예.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예. 뭐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죠.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 예뻐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물론이죠. 예, 대통령과 그 지휘를 받는 검찰이 예.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. 예, 그렇죠. 네. 예.